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는 제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과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정부는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새 통일 전략 8.15 독트린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나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15 광복절에 현충일에서나 할 법한 남북 통일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런 모습에 일본 언론들마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벽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북녘 땅까지 자유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자유란 말을 무려 50번 언급했는데요. 24분 경축사에서 일본은 사라졌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야당을 겨냥한 듯 가짜뉴스 집단이 반통일 세력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업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엔 역사 문제 등 대일 비판을 담은 사례가 많았는데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하다며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 관련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도 한국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 대일관계 언급업소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관계나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산케이 신문 역시 연설의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했고 대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발언으로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됐다. 작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만 달러를 기록했다 등 딱 3번만 언급한 게 전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신박한 작태에 일본마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거죠. 8.15 광복절이 맞는 걸까요?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과 대등해진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숨길 수 없는 친일 DNA라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조차 광복절만큼은 일본을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해야 하는데 참 이상하고 기괴하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윤 대통령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임기 내에 정신을 차릴 수는 있을까요? 이 정도로 돌 플러스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 행정관, 유경옥 행정관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본인이 착오로 반환 못했다. 나중에 언론사 취재한 이후에 이거 인지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명품백은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제가 전달한 백이 아니라고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논란이 작년 11월 달에 예. 폭로됐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반환하든지 예. 제 집 주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추석 선물 때 늘 선물 보내주기 때문에 집 주소 다 알고 네. 제 연락처 아는데 왜 논란이 되는데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왜 없어서 안 주느냐? 버렸어요? 옆에 있는 그 비서에게 너 써라 준 겁니다. 딴 사람 준 거다. 딴 사람이 아니라 딱 유경옥 행정관이라고 그 사람을 줬다는 이제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르메스급 이상을 들고 다니는 김건희 씨가
디올은 좀 300만 원, 약했다고 봅니까? 300만 원짜리가 이게 레벨에 자기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 유비서한테 평소에도 많이 줬습니다. 예. 쓰던 거지만 아주 좋은 거겠죠. 많이 너 써라 하고 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이게 말씀대로 네. 검찰에서도 실물 확보했다는데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 같기도 저는 하고. 제가 가면 이제 제가 알아요. 진짜 시리얼 넘버는 어디 있느냐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준 그 제품에는 백을 뚜껑을 열고 검찰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 돼요. 아, 좀 들었어요, 예, 검찰. 들어서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방송 예. 나가서 한 거에 예. 덫에 걸려서 이렇게 아. 얘네들이 덫에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열고. 제일 첫 번째 지각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맞아요. 제일 예. 첫 번째 벽면, 예. 본체 벽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야. 아이고, 큰일 메이드 인 이탈리, 났네. 그다음에 고유 아라비아 아하. 숫자와 영어가 합성된 예. 그게 진짜 그 백에 그건 다른 백에는 안 적혔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예. 모든 그 각각 이치어도 각각 있는 시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봐도 알고 그 시리얼 넘버 카드 기본적인 카드도 네.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장한 들고 간 그 종이 쇼핑백 가방 있지 않습니까? 네. 가방 밑둥에도 내가 모종의 비표시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면 이거 검찰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망신나. 그래서 나는 가짜 딴 거를 엉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게 뻔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백이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과 동일한 물건이란 결론을 검찰이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 진위 여부를 묻지도 않았는데요. 오로지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인 거죠. 수사팀이 조만간 김건희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특혜조사 논란으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칠지 수사팀은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수사심의위, 약칭 수심위. 이 수심위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겁니다. 해봐야 결과는 바뀌지 않을 테니 말이죠. 혹시 더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요식행위로 수심위를 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안 연다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넬 디올백을 구매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존재하는데요. 이 영상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제품 고유의 일련 번호가 없어 이 영상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디올백 겉모양을 비교해 같은 백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재형 목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이 300만 원짜리 진품인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사실 이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요. 최 목사의 청탁 창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은 검찰과 협의한 대통령실 여사 소환팀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확인은 끝났고 법리 검토만 남은 겁니다.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지, 처벌 수위가 높은 알선수재나 뇌물죄 여지도 있다고 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 남은 만큼 수사팀은 이달 초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적용만 고집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로 김건희 씨를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수사심의위를 열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팀이 반드시 따로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왔는데요. 김건희 씨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검찰로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에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지 논의했습니다.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결국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총장과 용산이 갈등을 빚게 된 이유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총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여태 바지아바타 총장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바뀔까 싶은데요.
이로써 김건희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의 범죄 세탁 기술로 깨끗하게 세탁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수사해야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